어쩌지? 아버지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전부 가족한테 알려질 바엔 차라리.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 한 남성이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인 걸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이케야 요시타카. 그는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 출신으로 유년 시절부터 말수가 적고 다소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초등학교 졸업 문집 미래에 대한 글에는 10년 후엔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 취직했을 것이고 20년 후엔 게임이 잘 팔려 큰 부자가 되었을 것이며 30년 후엔 갑부가 되어 자유로운 삶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노후도 안심이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하네요. 그와 초등학교, 중학교를 함께 나온 동급생 역시 이케야는 초중학교 시절에도 늘 얌전한 성격으로 무척 조용하고 수수한 타입의 학생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IT 관련 전문대학에 진학했는데요. 대학 진학을 기점으로 얌전했던 성격이 굉장히 밝고 외향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 시즌이 되자 자신은 컴퓨터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시즈오카현 이와타시의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딱히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30살이 되기 전엔 말이죠. 2015년 3월 무렵 이케야는 우연히 회사 동료가 작업 공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걸 목격했고 이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을 기점으로 그에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잘못된 부분을 상사에게 일러바친 탓에 다른 동료들이 자신을 욕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다만 실제로 동료들이 그의 뒷담화를 했는지 여부는 현 시점에선 알 수 없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고 이 문제를 가족에게 상담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회사 인간관계로 고민이 많은데 일을 그만두고 싶다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는데요. 가족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사회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라며 그를 다독여 주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설득에 그는 다시금 일을 계속했지만 한편으로 마음속에선 조금씩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불만이었죠. 그렇게 가족과 직장에 대한 불만은 점점 골마갔고 약 1년 후인 2016년 4월 13일, 15일 이케야는 2번에 걸쳐 회사 상사에게 일을 그만두고 싶다며 퇴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퇴직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그가 정신과에 다닐 예정이라며 회사에 사유를 알리자 18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퇴직이 아닌 휴직 처리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휴직 후 실제로는 정신과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정신 상태는 무척 불안정했고 회사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일을 가족들이 알 바엔 자신을 포함 가족 모두가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단순한 망상을 넘어 이를 실제로 옮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016년 4월 20일 그는 인터넷 쇼핑을 통해 서바이벌 라이플을 구매했습니다. 이 흉기는 무려 날길이 23cm에 달하는 물건이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인 4월 21일 범행에 대한 그의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생깁니다. 이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는데요. 집에서 우연히 아버지와 마주쳤을 때 갑자기 아들이 튀어나오자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이 놀란 표정을 본 이케야는 회사 상사가 아빠에게 내 험담을 했구나 라는 망상에 빠져 이를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망상장애를 앓게 되면 판단력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 회사에서의 험담을 가족이 아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이케야는 이 일을 기점으로 가족을 모두 죽이고 자신 역시 세상을 뜨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다른 가족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퍼뜨리기 전 되도록 빨리 말이죠. 사건 당일인 2016년 4월 22일 밤 12시 25분경 술집을 경영하던 아버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아들인 이케야였는데요. 그가 전화를 건 이유는 부모님이 가게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전화로 아버지, 어머니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그는 할머니와 누나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들고 이동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큰 방에서 누나는 2층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이 둘은 잠에 빠진 상태였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케야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경 일을 마친 그의 부모님이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집에서 이런 참상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이케아는 부모님마저 살해할 생각으로 집안에 숨어 있었고, 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간 사이 계단을 올라가던 어머니를 뒤에서 덮쳐 입을 막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비록 입이 막혔지만 이때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고, 이를 들은 아버지가 황급히 달려와 이케아와 대치하게 됩니다. 이케아는 아버지를 죽일 생각으로 흉기를 휘둘렀고, 아버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아들에게서 흉기를 빼앗는데 성공했습니다. 흉기를 빼앗긴 이케아는 주방으로 이동한 후 부엌칼을 꺼냈는데요. 이를 아버지에게 휘두른 것이 아닌 자신의 복부에 찔러 넣었습니다. 즉,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팠던 탓인지 깊게 찌를 수 없었고, 부상당한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자동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도주 중에도 죽기 위해 담배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죽기 위해 담배를 먹었던 걸 보면 정말 제정신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부상을 입은 아버지는 겨우겨우 경찰에 신고했고, 황급히 출동한 경찰은 집안의 참상을 보고 말을 이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케아의 공격으로 인해 83세의 할머니, 32세의 누나, 62세의 어머니 3명 모두가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차량으로 도주한 이케아는 집에서 다소 벗어난 곳에 자동차를 버린 후 피를 흘리며 도보로 도망쳤다고 하는데요. 시즈오카현 경찰은 이케아를 검거하기 위해 총 150명의 경찰을 동원해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당시 이케아의 모습은 여러 행인의 눈에 띄었고, 하마마츠시의 한 편의점에 수상한 남성이 있다는 목격 정보를 토대로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4시간 후 이케아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케아는 직장과 가족에 불만이 많았다고 진술했고, 자신의 범죄를 전부 인정했다고 하네요. 한편 아버지는 겨드랑이 부위에 부상을 입었지만 전치 1개월 정도로 상대적으로 심한 상처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의 범죄는 삽시간에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의 동창생들은 이케아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누군가를 공격할 만한 애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냐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고 하네요. 이케아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의 쟁점은 그가 앓고 있던 망상장애와 책임 능력 여부였는데요. 검찰은 회사에서의 문제를 가족이 아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을 살해한 후 아버지에게도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그가 앓던 망상장애가 동기 형성이나 범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며 완전한 책임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변호 측은 회사 내 인간관계 문제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범행 역시 망상장애의 영향이 강했다며 징역 15년을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은 망상장애가 사건에 직접적 영향이 없었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한편 가족 3명의 목숨을 빼앗고 아버지에게도 부상을 입힌 데다 이 모두가 명백한 살해에 근거했지만 유족이자 피해자인 아버지가 엄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케아는 이 판결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항소를 신청했는데요. 항소심에선 1심과는 다르게 그의 망상장애가 범죄에 크게 영향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파기, 최종적으로 징역 25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아들에게 스스로 결정하라고 대답했었다며, 그때 좀 더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줄 걸 그랬다는 후회의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